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집안을 뒤흔든 충격적인 비밀과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두 집안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따뜻한 인간관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김태수와 윤정이 두 가족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절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두 집안은 명절이면 한 집에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 생일이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김태수의 아들 수연이와 윤정이의 딸 세린이는 마치 친남매처럼 자랐어요. 수연이는 세린이보다 3살 위였지만 항상 동생을 챙기듯 세린이를 돌봤습니다. 세린이 역시 수연이를 무척 따랐고요. 수연아, 세린이 좀 봐줘. 세린아, 수연이 오빠 말 잘 들어. 양쪽 부모들의 이런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녔고 함께 숙제도 하고 같은 학원도 다녔어요. 누가 봐도 정말 친남매 같았죠. 수연이가 대학생이 되고 세린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런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다만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었어요. 수연이가 세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린이도 수연이 오빠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수줍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세린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김태수가 부인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세린이도 수연이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 윤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나중에 정말 결혼하면 어떨까? 미숙이 반쯤 농담으로 말했을 때 네 어른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조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김태수와 윤정이만이 알고 있는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세린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된 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두 집안이 함께 벚꽃놀이를 간 날이었어요. 수연이와 세린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수연이가 갑자기 세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응? 세린이가 놀란 눈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말해줄 수 있어? 세린이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뒤에서 따라오던 내 어른의 시선을 받으며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세린이는 엄마 윤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수연이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이 오빠가 오늘 고백했어. 나도 오빠가 좋아.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세린아, 천천히 생각해봐. 너희는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자랐잖아. 하지만 남매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정말 서로 좋아해.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1990년대 초 김태수와 윤정이는 연인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태수는 정희에게 프러포즈까지 했고 정희도 그와 결혼할 마음을 굳혔었죠. 하지만 두 집안 모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태수 집안에서는 정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했고 정희 집안에서는 태수의 집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반대했어요. 우리 도망가자. 태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하자. 하지만 정희는 머뭇거렸어요. 그녀에게는 홀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정희는 태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나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 정이야, 우리가 가족이 되면 안 돼. 왜 남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포기해야 해? 그 남이 내게는 전부야.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해줘.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태수는 절망에 빠져 한동안 방황했고 정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태수는 미숙과 결혼해서 수연이를 낳았고
정희는 혼자서 세린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정희야. 오랜만이야.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태수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안녕. 정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태수의 시선이 정희 옆에 있던 세린이에게 향했습니다. 당시 세린이는 겨우 4살이었어요. 이 아이는 내 딸, 세린이야. 그럼 결혼했구나. 아니, 혼자 키우고 있어. 그 순간 태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세린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자신들이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두 집안의 인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어른은 서로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은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세린이가? 세린이와 수연이가 연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씨 딸이 혹시 김태수 씨 딸 아닌가?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귀었다더라. 그럼 그 아이들이 남매일 수도 있다는 거 아냐? 소문의 진원지는 태수와 정희 대학 동창이었어요. 우연히 이 동네로 이사온 그가 두 사람을 알아본 거였죠. 김태수, 윤정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네? 옛날에 그렇게 사귀더니. 이 말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미숙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숙이 퇴근한 태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당신이 정희 씨랑 사귀었다는 소리? 그리고 세린이가 당신 딸일지도 모른다는 소리?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미수가. 그건 사실이야? 아니야?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와 사귀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린이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사실이네.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우리 수연이가 지금 자기 동생을 좋아한다는 거야? 한편 정희에게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린이도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세린이가 울먹이며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김 아저씨 딸이야. 그럼 수연이 오빠는 내 친오빠라는 거야? 정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세린아.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세린이는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이 퍼진 후 두 집안의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미숙은 태수에게 차갑게 대했고 수연이는 세린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세린이는 혼란 속에서 괴로워했고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누구 딸이야? 세린이가 정희에게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당연히 엄마 딸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아빠는? 내 친아빠는 누구야?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세린이의 아버지는 정희가 태수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희가 임신한 걸 알고 사라져버렸죠. 한편 태수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세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20년 넘게 딸을 버리고 산 셈이 되는 거였어요. 정희 씨하고 한번 만나봐야겠어. 태수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숙은 분노했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야?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 듣는지 알아? 그런데 또 만나겠다고? 하지만 확실히 해야. 확실히 할 게 뭐가 있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였거든요. 결국 내 어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의 진실 대면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귀었던 건 맞아?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당신 딸이 아니야. 정희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럼 누구? 내가 당신과 헤어진 후에 만난 사람의 딸이야. 미숙이 정희를 째려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요. 그런데 사실 말하기 어려웠어요. 정희가 천천히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태수와 헤어진 후 상처받은 마음으로 만난 남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정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혼자서 세린이를 낳고 기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태수를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걸 보니까 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당신들 가정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 세린이가 있잖아. 미숙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세린이는 우리 남편 딸이 아닌 거예요? 네, 확실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정희 말만으로는 완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확실히 하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수와 윤세리는 부녀지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 순간 내 어른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탈함이 들었거든요. 다행이네.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겠어. 태수도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뭐가 문제야? 정희야? 태수가 물어봤어요. 아이들 이미 너무 상처받았어. 특히 세린이가. 정말 그랬어요. 수연이와 세린이는 이 일주일 동안 서로를 완전히 피하고 있었거든요.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수연아, 태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다. 세린이는 아빠 딸이 아니야. 수연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떠올랐어요. 이제 세린이랑 사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 둘 다 많이 상처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연이도 세린이도 이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괴로워했거든요. 세린이는 검사 결과를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수연이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왜 못하겠어? 이상해. 한 일주일 동안 혹시 친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잖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세린이의 말에 정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딸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한편 수연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세린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떤 기분?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왠지 죄책감 같은 게 들어. 괜히 잘못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내 어른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받은 것 같아. 미숙이 말했어요. 우리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정희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내 어른이 결정한 건 아이들과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두 집안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6명이 함께 앉은 자리였어요. 수연아, 세린아, 태수가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내 어른이 돌아가며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태수와 정희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는지, 왜 세린이를 혼자 키우게 됐는지, 그리고 두 집안이 어떻게 다시 가까워졌는지. 우리가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는 서로 소중한 이웃이자 친구야. 그리고 세린이는 정말로 정희 씨의 딸이야. 태수가 덧붙였어요. 혈연 관계로는 우리 가족과 전혀 상관없어.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말 괜찮은 거죠? 뭐가? 세린이랑 사귀는 것. 내 어른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미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세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수연 오빠, 세린이가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세린아, 수연이도 세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고 나니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특히 정이 힘들었던 과거를 알게 된 후 미숙은 정희에게 깊은 동정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정희 언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미숙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 키운 게 아니에요.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네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키워온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수연이와 세린이도 이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특히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세린아, 나는 내가 정말 내 친동생이었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 수연이가 어느 날 세린이에게 말했어요. 왜? 가족이니까. 혈연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잖아. 세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김 아저씨 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지만, 그래도 김 아저씨는 여전히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야. 실제로 태수는 세린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세린이도 태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혈연이 없어도 20년 넘게 쌓인 정은 진짜였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수연이와 세린이는 정식으로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어떤 의심이나 걱정 없이 순수하게 두 젊은이의 사랑을 응원했죠. 약혼식 날 태수가 세린이에게 말했어요. 세린아, 아빠가 너를 수연이에게 맡긴다. 아빠, 세린이가 놀란 듯 물어봤어요. 응. 아빠. 혈연은 아니지만 너는 내 딸이야. 세린이가 태수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기쁜 울음이었죠. 정희도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세린이 부탁해. 행복하게 해줘. 네.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본 감동 때문이었죠. 결혼식은 6개월 후에 올렸고 두 집안은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 말이에요. 때로는 혈연이 있어도 가족답지 못한 관계가 있고 혈연이 없어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김태수와 윤정희 두 집안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또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나 실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젊은 시절의 아픈 이별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이해였습니다. 오해와 의심이 관계를 흔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나누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